한지우는 서울의 낡은 아파트 한쪽 구석에서 형의 오래된 녹음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녹음기 안에 담긴 내용은 쉽게 꺼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랜만에 찾은 형의 흔적을 붙잡고 한지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꿈틀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 한상우는 몇 달 전 부산 영도의 한 항만도시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치부되었지만 지우는 그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녹음기 속에서 형의 떨리는 목소리와 중간중간 들려오는 낮은 경고음은 그가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지우는 군에서 헌병으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감시와 추적에 익숙했던 그가 이렇게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현실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형이 남긴 단서 하나하나를 손에 쥐고 부산 영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산 영도는 한때 활기찼던 항구였지만 지금은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짙은 그늘이 드리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권력을 쥐고 있으며 그 그림자가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도시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곳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려 마음먹었습니다. 가방 하나를 챙기고 낡은 버스에 몸을 실은 지우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것이지만 그에게는 갈 곳이 명확했습니다. 바로 형이 마지막 숨을 거둔 그곳,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을 곳이었죠. 그렇게 한지우는 고요한 아파트를 떠나 어둠이 짙게 깔린 항구 도시 영도로 향했습니다. 이 길이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알고 있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형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고 그 진실을 밝히는 일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지우가 도착한 부산 영도는 그의 기억 속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씻긴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 퍼지는 짙은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도는 이미 한때의 번영을 잃고 어둠과 침묵이 자리 잡은 곳이었죠. 지우는 형이 일했던 대지네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 안에는 무언가 숨겨진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직원들은 낯선 이방인인 지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아꼈습니다. 그곳에서 지우가 만난 건 대지네운의 실질적인 권력자 최무영이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시무시한 힘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무영의 곁에는 그의 조카 성훈이 있었는데 아직 젊고 미숙해 보이지만 자신의 위치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하려는 야망이 엿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우에게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낯선 사람이 이래저래 파헤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요. 그들의 말투에는 숨겨진 위협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형이 남긴 진실을 찾기 전까지는 이 도시를 떠날 생각이 없다고 말이죠. 바깥으로 나선 지우는 항만 근처 어둡고 습한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먼 바다의 물결 소리는 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그는 알았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권력과 돈, 그리고 폭력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그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미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형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도요.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맞닥뜨릴 싸움을 생각했습니다. 그 싸움은 단지 개인의 복수를 넘어 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지도 모를 거대한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지우는 형의 죽음을 둘러싼 단서들을 따라 도시의 틈새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항만 근처 다방과 오래된 선술집을 돌며 형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들을 수소문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피했으며 입을 열어도 공허한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너머로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지우는 결국 항만노조에서 오래 일했던 박노인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주름 깊은 얼굴과 낮게 깔린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노인은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오래전부터 조용한 폭력 아래 놓여 있었고 누구도 그것을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고요. 그 말은 지우의 가슴속 어딘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형의 녹음기 속에는 종이를 넘기는 소리, 짧은 한숨, 그리고 멈칫거리며 끊긴 문장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분명 어떤 기록을 남기던 중이라는 뜻이었죠. 지우는 형이 남긴 흔적 중 X- 창고라는 메모를 떠올리며 대진해운 창고지대의 가장 안쪽을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항만은 더 조용해졌고 철문은 차가운 소리를 내며 그를 맞이했어요. 안쪽에는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은 서류함과 망가진 타자기가 놓여 있었죠. 그 속에서 지우는 형의 이름이 적힌 작은 봉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날짜, 화물번호, 항구 이름이 적힌 문서들이 들어있었고 곳곳엔 수기로 메모된 숫자들과 밀수, 무기, 은폐라는 단어들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문서를 가방에 넣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길목 어귀에서 차량 안에 붉은 담배불이 꺼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누군가 그의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잃은 것을 또다시 잃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균열은 벌어졌고 이 도시는 곧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지우는 형이 남긴 단서를 정리하며 머릿속 지도를 그려나갔어요. X- 창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은 의미를 품고 있다고 판단했죠. 그는 오래된 선적 일지를 뒤지고 형이 자주 드나들던 창고 구역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창고지대는 늘 그래왔듯 조용하고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익숙한 흔적들이 분명히 남아 있었죠. 지우는 형이 자주 앉았다는 사무용 책상을 살폈고 뒤쪽 벽면의 낡은 철제 서랍에서 녹슨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열쇠는 창고 안쪽 반쯤 부서진 철문을 열 수 있었어요. 어두운 내부에는 빛 한 줄기조차 닿지 않았고 먼지 속에서 수십 년을 버틴 듯한 서류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죠. 지우는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하나하나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적 운송일지라는 제목이 적힌 붉은 파일은 유독 눈에 띄었어요. 그 안에는 허위 선적 기록과 위조된 세관 신고 내역, 해외 선주 이름으로 위장된 대진해운 계열 선박들의 정보가 담겨 있었죠. 문서의 모서리에는 형의 필체로 최후의 증거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문서의 일부를 디지털로 촬영하고 원본은 따로 밀봉해 가방에 넣는데 그 순간 바깥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재빨리 조명을 끄고 숨을 죽였죠. 누군가 창고 근처를 살피는 듯했지만 다행히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형이 이 문서를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을지에 대한 무거운 생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밝혀낸 진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이 도시에 내려앉은 오랜 침묵을 깨는 증언이자 형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유 그 자체였죠. 지우는 이 기록을 세상에 꺼내는 순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음을 준비하며 차분히 몸을 낮췄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한지우는 기록을 확보한 뒤 자신이 더 이상 그림자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직감했어요. 진실은 점점 명확해졌고 그에 따라 위험도 선명해지고 있었죠. 새벽녘 지우는 낡은 모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USB에 파일을 옮기던 중 갑작스러운 폭음이 창밖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황급히 뛰쳐나간 그는 자신의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타오르고 있는 장면을 마주했죠. 불꽃 속에서 형의 마지막 순간이 겹쳐졌고 지우는 말없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숙소를 버리고 항구 인근 고물상으로 몸을 옮겼어요. 형이 생전에 자주 드나들던 그곳은 임시 피난처가 되어주었죠. 하지만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고물상마저 의문이 방화로 불타올랐습니다. 도시는 지우에게 숨쉴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형처럼 그 역시 진실에 다가가는 대가를 치러야 했던 거예요. 지우는 폐허가 된 고물상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연기 냄새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되새겼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고 책임이었어요. 그는 다시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지친 눈빛으로 맞이한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주었어요. 내 형이 남긴 마지막 물건이네. 그 말과 함께 지우는 작은 USB를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불법 무기 적재 장면과 선박들의 이동 경로가 생생히 기록된 영상이 들어있었어요. 조작이 불가능한 명백한 증거였죠. 지우는 손에 든 USB를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다졌습니다. 형이 남긴 증언을 단순히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진 않을 거라고, 그 의미를 잊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이제 그는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었고, 이 도시는 더 이상 그를 외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었어요. 한지우는 손에 쥔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오래 고민했어요. 단숨에 세상에 드러내기엔 위험이 너무 컸고, 그 위험은 자신만이 아니라 형이 지켜왔던 모든 이들에게로 번질 수 있었죠. 그는 전략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먼저 대진해운의 중간 간부였던 최 부장을 비밀리에 접촉했죠. 회의실이 아닌 버려진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지우는 USB 영상 중 일부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선택을 드리는 거예요. 최 부장은 며칠간 잠적했다가 연락을 해왔어요. 그는 이제 무너지는 배 위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했고, 조직이 그를 더는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느꼈다고 말했어요. 결국 그는 대진해운 내부의 기밀 문서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 정보는 지우에게 또 하나의 무기가 되어주었죠. 그는 다시 항구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계획된 움직임이었고, 그 안엔 기자, 내부 제보자, 그리고 몇몇 노조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어요. 지우는 낡은 금고 속에서 밀수 선박 운항 일지, 조작된 화물 리스트, 그리고 해외 자금 세탁 내역까지 담긴 서류들을 확보했어요. 그는 그중 일부를 익명으로 지역 언론사에 넘겼고, 나머지는 따로 보관했습니다. 며칠 후 성훈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대응이었어요. 긴장된 목소리였지만 지우는 그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성훈은 이제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고, 지우는 그것이 틈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지우는 그를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지킬 수 있는 게 아직 있다면 그걸 선택하세요. 지우의 반격은 증오가 아니라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형이 생전에 지켜내려 했던 이 도시, 그 정의를 이어가기 위해 그는 오늘도 한 발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화물이 들어온다는 정보가 지우에게 전달되었어요. 대진해운이 조직을 정리하기 전 마지막 밀반입을 시도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였죠. 한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박노인과 노동조합의 몇몇 인사, 그리고 지역 신문 기자와 함께 작전을 계획했어요. 이번에는 은밀한 추적이 아니라 공개적인 제압이 목적이었죠. 화물선은 새벽 3시 조용히 입항했습니다. 세관 신고는 서류상 완벽했고, 화물 분류는 식자재와 기계 부속으로 위장돼 있었어요. 하지만 지후와 협력자들은 사전에 위치를 확보하고 정확한 적재 구역을 파악해 두었죠. 작업복을 입은 채 항만에 숨어든 지우는 컨테이너 하나가 조심스럽게 열리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불빛 아래 철제 상자 속엔 군용 박스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규격 미상의 탄약과 총기들이 숨겨져 있었죠. 지우는 바로 경찰 쪽에 신호를 보냈고, 준비돼 있던 특수부대가 항만을 급습했어요. 짧은 소란 속에서 몇 명의 인부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곧 제압되었고, 그 화물선 역시 압수 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훈이 나타났어요. 깔끔한 코트를 걸친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에는 더 이상 여유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지우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그 순간 경찰들이 그를 에워쌌죠. 지우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었지만 끝내 말은 하지 않았어요. 성훈 역시 아무 말 없이 체포되어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그날 밤 항만은 처음으로 조용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지만 맑았고, 지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형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끝냈어요. 형이 못한 걸 이제야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한지우는 조용히 형의 묘를 찾았어요. 항구에서 멀지 않은 산기슭, 오래된 공동묘지 한쪽에 형의 비석이 자리하고 있었죠. 이름이 반쯤 지워진 그 묘비 앞에서 지우는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고 손바닥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형이 마지막으로 녹음기에 남겼던 한 줄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고 그는 마치 형이 바로 곁에 서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형, 이제 됐어. 모든 걸 밝혔고 그 사람들도 잡혔어. 도시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지우는 그렇게 속삭이며 고개를 숙였고 묘비 위에 놓인 조그만 조화를 다시 정돈했어요. 며칠 후 지우는 도시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더 머무를 이유도 더 숨어야 할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항구에서 만났던 사람들, 형의 뜻을 이어 함께 싸웠던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고 그들 역시 조용한 미소로 지우를 배웅해 주었어요. 그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의 죽음이 만들어낸 슬픔은 이젠 책임과 연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셈이었죠. 도시를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출항하는 배를 바라보며 지우는 형의 마지막 녹음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멀리 파도 소리와 함께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끊긴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우야, 네가 이걸... 끝맺지 못한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지우는 알 수 있었어요. 형은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끝까지 믿었던 동생에게 남기고 떠났던 거예요. 배가 바다로 나아가고 도시의 불빛이 멀어졌어요. 아침 햇살은 처음으로 따스했고 바다는 오늘만큼은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진실은 도시의 어둠을 걷어내는 바람이 되었고 형을 죽인 도시는 형의 동생에 의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